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7번째 나오죠. 지정해제. 우리 해제는 소구표가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정하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소구표가 있어요.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정해제라 그러고요. 이 지정해제는요, 우리 법조문에 나오는 것이 이해가 조금 힘들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분류를 해봐야 돼요. 목적 사업을 달성했을 때, 사업 달성 시, 달성했을 때. 자, 목적 사업을 달성했다. 그 얘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요,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끝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 그때는 자동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일 때는요, 언제가 성공리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날인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난 날이다. 만약에 환지 방식일 때는 언제가 공사 끝난 날인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난 날이다. 그러면 요 다음 날에 이제 바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돼요. 그럼 이제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일 때가 있어요.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 요거는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생겼을 때는요. 지정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는 해제시킨다. 그러면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는 다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원칙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동시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3년 내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자기가 공사할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인가, 도장 찍어주세요.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3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 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요.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는 시가지 조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빼고 아까 박스 안에 있던 거 5개 있었죠. 그래서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고 봐서 안 했을 때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요. 다시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돼. 안 했다. 역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곳 5군데의 특징은 다 시가지를 조성하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는 얼마인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은 힘들어요. 그래서 5년 내로 바꿔주고요.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5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원칙하고 예외 해제되는 게 쭉 나왔고, 이렇게 우리가 해제가 될 때 말이죠.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됐을 때는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가 될 때는요, 용도 지역이 환원됩니다. 이때는 용도 지역 환원이 일어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농림지역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요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요 도시지역 됐다가 다시 도시지역 되기 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달성 불능일 때. 예, 그래서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될 때는 용도 지역 환원이 안 일어나. 그대로 도시지역,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지금 253페이지 나온 거죠. 예. 제가 원칙 예외를 좀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원칙에서 이렇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2번은 목적 사업이 달성됐을 때 해제되는 경우라고 박스 안에 2번.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박스 위에 다음 날 나오죠. 1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때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기출문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X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래서 실시계획이라고 제목만 쓰고 백지를 갖다가 제출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인가 안 나오겠지. 그렇죠. 일단 제출했잖아. 인가 신청했잖아. 그만 하면 돼. 접수만 하면 되는 거라. 인가 신청만. 그래서 백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실시계획 제목 쓰는데 넘겨보니까 백지야. 나 같으면 어디다 백지는 안 쓰겠다. 하나 깍꿍 쓰겠다. 그냥 깍꿍 해가지고 놀라셨죠? 하게. 그랬는데 진짜 백지 낸 적이 있다니까요. 백지. 인가 신청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시험에 냈어요. 3년 하고 실시계획 나오니까 맞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출문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왔어. 틀린 거지. 기출 나왔었다니까. 기출문제. 신청하지 않았어. 그렇죠? 예. 그다음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하는 경우 그 5가지일 때 다음 편 넘기니까 2년 했을 때는 다시 3년 330만 원 각각 2년이나 3년 대신에 5년으로 되고 3번의 용도 지역 등이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시행자하고 실시계획 파트.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실시계획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시행자와 관련해서 나오죠. 시행자 관련해서. 우리 시행자 지정의 원칙에서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보세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55페이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 미추천하겠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보통 시행사가 많아, 시행사. 또 다음에 단순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 이 조합이 바로 도시개발조합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예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그 지역 아마 분쟁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서로 좋은 땅 많이 받으려 싸움 날 거예요. 이때 만약에 지자체라든가 LH가 가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미 분쟁 난 곳에서는 욕만 먹다 나오거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너네들끼리 한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때 도시개발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어떤 심정으로 지정할 것인가? 1번 얘네들이 일을 아주 잘할 거야. 2번 지네들이 잘할 턱이 있나? 2번 턱이 있나? 못할 줄 뻔히 알면서 일단 지정해 주면은요, 예상대로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소송하고 현 다 하고 있어. 그렇게 다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를 봤더니 다 구속돼 있어. 조합장 임원들부터 진도가 안 나가. 그때 조합장이 조합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나를 고발하면은 여러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예. 우리 사 못한다. 진짜 못하고 있어.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야 이거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지자체라든가 LH가 좀 나서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그러면 저 뒤로 넘겨서 258페이지 가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일단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줬는데 예상대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진도는 안 나오고 계속 소송해가지고 이때 모든 사람이 차라리 지자체나 LH가 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당연히 발생을 해. 박사 1, 2, 3번. 홀연히 등장을 합니다. 지자체 등이. 그래서 바로 이 조문이 나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규정, 방금 본 거, 그 규정에 불구하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요, 지자체, LH,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돼서 일을 조금만 잘해줘도 다 고마워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말고 우리 행정법에는 분쟁이 생긴 곳은 국가기관 등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게 돼 있어. 지네들끼리 하다가 아우성 치면 그때 가서 개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는 거죠. 255페이지. 그러면 우리 여기 시행자 쭉 나왔죠? 예. 그럼 우리 시행자 박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6개 3번에 정부 출연기관 2개 있죠? 한국철도 시설공간하고 제주 있고 4번에 지방공사 나오죠?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공공시행자라 그러고요. 5번부터 11번까지를 민간시행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민간시행자. 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밑에 참고라고 나오죠. 자,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뭐야?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였죠. 작년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젠가? 누가 할 수 있는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렇죠?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나오고 여기 이제 나왔었어요 작년에. 다 매일 보던 거니까. 예. 그 다음에 258페이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아까 봤고 구체적으로 3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1번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그다음에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 2분의 1 이상 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했을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왜 제외합니까? 국가가 2분의 1이 돼버리면은 이미 동의한 거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외하고 동의, 2분의 1을 동의받아라. 자,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 자주 나오고 있어요. 1번하고 4번이 한 타켓이죠.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2년. 4번은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인데 4번을 갖다가 1년을 6개월로 바꿔서 낸 기출문제가 두 문제나 있어요. 왜 6개월로 바꿨느냐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어딘가 6개월을 봤거든. 가로에 6개월 있죠. 그러면 가로의 6개월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읽어보면은요. 가로 6개월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인정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된 기간 말한다.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가로 내용이야. 예? 6개월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근처 이 언저리 6개월 봤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혼동도 안 되는데 괜히 언저리에서 봤어. 6개월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6개월을 시험에 2번이나 틀린 지문 정답 냈었다고요. 그래서 1번에 2년, 4번은 1년이에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된 경우가 나오죠.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나 파산 났을 때. 부도 파산 났을 때. 가로 4번 규약 등의 작성. 규약은 왠지 우리 민간인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치? 규약은 민간인들 냄새가 난다. 시행 규정은요, 왠지 우리 공공기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은 시행 규정, 민간인은 규약. 일단 259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나오는데요. 왜 지정 제한이 지정 파트에 안 나오고 시행자 파트에 나오는가? 지정을 제한했을 때 받아들여지면은 그 지정을 제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 제한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정 제한 파트에서는 6개를 공부하면은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다 맞춥니다. 앞으로 다 맞춰. 내용이 6가지밖에 없었다. 6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가로 1번 부분은 법조문을 갖다가요. 너무나 어렵게 써놔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정 제한의 요 파트, 앞에 파트는 제가 칠판에 써드려야 돼요. 여기 우리 지정 제한이 나올 때 지금요. 지정 제한이 나올 때 첫 번째가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건 아니에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제한할 수 있냐 그러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자가 3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기억나야 될 텐데 국가, 지자체, 조합. 시험은 그 오픈북이 아니라서 참.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 259페이지 가로 1번 지정자 밑에 보면은 법조문은 뭐라고 써놨냐면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밑으로 쭉 내려와 또는 위시행자 아까 7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는 하니까 벌써 주어가 1, 2, 3, 4, 5, 6줄이야. 야, 주어가 무려 6줄인데 지금 공공기관부터 해서 7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자 있죠. 이 자가 결국 요 3명을 빼고 나오는 시행자들을 말해. 그러면 책을 갖다가 칠판처럼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 법조문이 있으니까 법조문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조문을 이해를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결국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시행자들 중에 저 3명만 빠져 있다는 것이군요. 6줄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6줄 중에 3명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3명을 뺀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할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2개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그 밑에 지정 제한할 때 2개 이상, 자, 밑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말합니다. 지정을 제한하려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지정 제한 받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시군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시험에 물론 나왔겠죠. 다음 표 우리 네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요. 수용 여부 통보.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제한한 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몇 개월? 1개월 내에 통보해 줘야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예. 그게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로 공부할 것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민간 시행자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위시행자 7부터 10일까지에 해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를 말해. 조합은 지정 제한 못한다 그랬죠?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총수 2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나와. 쓰면 틀립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가요,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 테마파크.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은 그 건설회사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자기가 제한하려는 그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데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줘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그 땅을 다 사들여서 지가 토지 소유자가 돼서 그 건설회사 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 면적의 3분의 2, 총수입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6개 공부한다 그랬죠? 비용 부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제한자에게 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야. 총 6개죠? 6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다. 체크 다 있죠, 책에. 예. 참고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왔어요. 이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뭔가? 우리가 법 11조 2항 3호 하고 6항 동의자수 산정 방법.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거 나오죠. 요 동의 산정 방법이 요거예요. 예. 다음 각과 같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할 때 이럴 때는 대표 공유자 또는 지상권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로 봐라.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으로 보고. 아까 똑같죠? 똑같아요. 2번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이럴 때는요,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사람은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추가 산입하지 말아라. 아까 똑같아요.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다. 아까 똑같아, 원리는 다. 2번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요때 서류를 제출하는 거 절차죠. 신문에 나온 적도 없고 아까와 똑같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어차피 동의이기 때문에요. 아까 나왔던 거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따로 볼 필요 없죠. 아까 봐도 똑같아요. 하고. 예. 그다음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위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위탁은 그 의미만 알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딱 하는데 세상에 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철도나 항만을 건설해야 된대. 그러면 웬만한 시행자는 철도나 항만 건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것만 좀 해주세요.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것만 뭐 보시면 되죠. 그다음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요, 이게 시험에서 14회 시험부터 작년까지 3번 빼고는 시험에 다 나왔어. 그럼 이제 나올 거는 다 나온 거야.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일단 지문에 있는 것들은 다 나온다. 그래서 요 도시개발조합 파트는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지문 한 줄도 빼놓을 게 없어. 예, 계속 나오니까. 저는 일단 뭐 밑줄을 치자면 다 쳐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더 특히 함정이 될 만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함정이 안 빠지는 지문도 있고 빠지는 지문도 있잖아요. 자, 빠질 만한 것들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 지정권자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바로 그 자가 인가권자고요. 7명 나왔죠. 5명짜리 있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어디서 나오나? 추진위원회 합격. 그래서 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요, 구성할 때 5명이 모여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5명을 세워놓고 등에다가 쓰는 거야. 한 글자씩. 추진위원회. 5명이구나.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을 7명 세워놓고 등에다가 도시개발조합 쓰고 마지막에 점 하나 찍어야 돼. 도시개발조합 7명이거든. 시험지를 받았을 때 5명인지 7명이 헷갈리잖아요. 미쳐버려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기억은 안 나. 5명. 어디선가 5명이고 어디 7명이. 이건 7명입니다. 등에다 글씨 쓰고 마지막에 점 찍는 거. 7명.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우리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변경 문제가 매년 하나씩이 나와요. 그러면 변경 문제가 하나씩이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가? 일단 변경 문제가 하나씩 나올 때 먼저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받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통지만 하면 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험 나오는 거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 5% 이내로 축소하는 거 있죠. 예,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인가받는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는 건데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하면 돼.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무려 4번이나 시험 나왔던 것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에요. 주된 자가 나오는데 경미해. 그 시험에 나오는 거야. 주된 자가 나오면 경미하다고. 쉽게 말해서 사무소 이사 간 거 이사 갔으니까 인가 다시 받지 마 신고하는 거. 공고 방법 변경, 인터넷으로 공고하느냐, 신문 하단에 공고하느냐 이런 것들 변경 경미합니다.
뒤로 넘기면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은 아까 어디선가 나왔었지? 어디서 나왔죠? 한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 똑같아요. 나왔었어. 동의 철회. 자, 밑줄 쳐야 돼. 인가 신청 전이야. 후는 안 돼.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의제.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인가 신청 전에 철회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 등기.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는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우리는 당연 조합원이라 그래요. 이걸 왜 시험에서 물어보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조합이 나와도요, 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반대했다고. 반대해요. 근데 반대한 사람 수가 좀 적어가지고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온 거예요. 조합이 성립이 돼. 설립되고 등기했어. 그러면 반대했던 나도 자동으로 가입이야. 반대했지만 난 자동으로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면 조합원이 안 되는 줄 안다니까. 그러면 왜 반대한 사람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가? 그 이유. 반대한 사람의 토지만 빼놓고는 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이 일단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일단 반대를 해야 돼. 그 되고 나면 우리는 부동산 값이 엄청 떨어지고요. 부동산 거래가 끊겨. 중개사가 거래가 끊겼다. 어떻게 돼?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져. 하도 빨아서. 중개사는 거래가 있어야 된다니까. 거래 끊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반대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반대해봤자 3분의 2분이 날 것 같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람에. 그럴 때는 빨리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묶여버려. 도시개발 사업 끝날 때까지. 봤더니 이거 조합이 하는 거 있죠. 한 15년, 20년 걸려요. 중간에 소송 한번 하고 몇 년 쉬고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입주를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요, 도시개발 조합 처음 설립할 때 있죠. 조합원들 한 7, 80명이 기념 촬영해요.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였던 사진 찍죠. 동일인이 없어. 없다고. 다 죽었거든. 없다니까. 도시개발 조합 설립 기념 사진에 있던 사람이 입주하는데 입주 사진에 없어. 예, 대부분. 예. 남의 일이 아니라 잘 공부 안 하면 본인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알아두셔야 돼. 토지의 소유자에서 기출 문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무조건 조합원 되는 거야.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총회 선임, 겸직, 금지. 자,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돼 있지만 민법 바꾸려면 바꿔라. 우리 도시개발법 안 바꾼다. 그대로 뒀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은 아직 개정 안 됐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자, 금고 이상 점점점인데,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맛이 간 거야. 그래서 오전에 가정법원 가서 피성년 후견이 선고를 받았어. 돌아와가지고 결재소리 도장을 막 찍어. 왜?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니 너는 금치산자인데 왜 도장을 찍니? 했더니 도시개발법을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자가 금치산자야. 네.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금치산자보다 더한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요, 이 자격 상실 조항이 있죠? 이 결격 사유 조항 항상
사유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자격을 상실시키거든요. 유일하게 다음 날은 도시개발법 하나에만 나와요. 왜 다음 날을 썼을까? 실수한 거야. 하도 다음 날이 많이 나와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하다가 이것도 무심코 다음 날을 쓴 거야, 법 만들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 이게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 그냥 써놓은 거야, 다음 날. 그러니까 오전에 가정법원에서 이거 피성년 후기인 선고하거든요. 받고 오후에 사무실 돌아와서 밤 12시 전까지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전 법이 위반이 안 돼요. 예. 이게 돼 있다니까. 저는 권리 의무, 평등한 의결권,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저기 임원과 관련해서요.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린가 맞춰보세요. 금치산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되는 거죠, 그렇죠? 맛이 가도 조합원은 돼. 임원이 안 되는 거야. 예. 기출문이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데 차등화된 의결권은 틀려요. 10만 평도 한 표, 땅 100평 가져도 한 표야. 예. 그 다음에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요.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주문인데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고 거기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땅을 5만 평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 투표권 몇 개야? 하나. 옆집에 200평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인데 내 친구 같은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이 6만 평 가진 사람이 땅을 급히 팔고 싶은 거야. 날 찾아왔어. 내 땅 6만 평을 싸게 줄 테니 좀 사라. 나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6만 평을 사서 11만 평이 돼도 그래도 투표권이 하나거든. 이 땅이 안 팔려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그 구역 안의 토지는요. 그 토지 소유자들끼리 사고 팔아야지 외지 사람들이 사질 않거든요.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서로. 예. 왜?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땅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자 해서 다만을 집어넣었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한 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내가 표가 많이 필요하면은 우리 6만 평도 한 표 더 얻는 거지. 그러니까 100평, 200평짜리를 많이 사겠다. 그렇죠? 돈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경비 부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합병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대의원회가 했을 때는요. 대의원의 의결로서 해산할 수 있다.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한 후에 그러니까 빚 갚을 거 다 갚고 난 다음에는 대의원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 토지는 항상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지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는 주문인데 조합은 한지 계획 작성하거나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생겼는데 얼마나 차별이 많았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요. 땅 100평 가진 사람도 한 표, 10만 평도 한 표인데 큰 소리는 누가 더 많이 치겠어? 힌트.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 또 한 표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10만 평 가진 사람들이면요. 밥 먹으러 갈 때 100평짜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놓고 간다니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차별이 많았으면은 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공법 득점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이뻐합니다. 예. 안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소규모 공법 점수 득점자 한 50점, 60점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예. 소규모 점수 득점자. 예. 차별하지 말라 했잖아 이게. 예.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공법은 여러분들 조금만 60점 나와요 그냥. 예. 조금만 하면은 공법 과락 맞기 더 힘들다니까. 예. 예. 왜 웃어? 예. 아니, 여러분 지금 실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실력 시험 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예. 그 조합의 법인격, 명칭은 조합의 성질은 법인으로 하고요. 등기하면 성립,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성립. 예. 뒤로 쫙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4번 조합에 관해서는요. 정비법 여기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옳은 거 찾기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라고 냈어요. 틀렸죠? 다 맞게 줘서 2,000명 추가 합격했습니다. 그게. 그걸 내신 분은요. 이 조문을 보고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줄 알았어요. 법학을 공부 안 하셨던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바보가 되고 이제 퇴출됐습니다. 출제위원회에서 24회 때 퇴출됐습니다. 예. 민법 규정은요. 온갖 법에 다 준용이 돼요. 예? 권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법인에 관한 규정, 주소, 소멸시효 등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법에 다 준용돼. 준용되면 그 법이 민법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이고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에 나오죠. 공법상 법인, 비영리 법인이고요.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충격적인 조문이 있어요.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요. 게으르다고 연체료 부과시키는 것밖에 없어. 게으르다고. 게을리했대. 공부를 게을리한 자. 예? 과태료 부과. 여러분 다 부과해야겠네. 그렇죠? 예, 공법 공부를 게을리한 자. 법에 세상에 게으르다고 부담시키는 게 있잖아요. 예, 게으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징수가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조합은 민간인이에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 민간인은 다른 민간인한테 강제 징수 못하게 돼 있거든. 그때는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 수수료는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해야 돼요. 기출문제 2억을 징수했다. 수수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 얼마? 다른 학원에서는 80만 원이라는 분도 계셨고 8천만 원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예? 800 이제 800. 예.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 대표, 조합장, 총회 대의는 이사회 의장. 그 다음에 3번 보시고 4번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죠.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민법의 법 원리상은 다른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써야 돼. 그리고 다른 이사가 없었을 때는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가 나와. 똑같은 조문이 정비법에 다시 나옵니다. 똑같이. 예. 그 다음 5번 겸직 금지. 오른쪽에 총회 의결사항 나오고 자 대의원회가 나와요.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기간 10% 이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와. 2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나와. 이거 내시는 분 올해 이제 당번이 됐어요. 출실 당번이. 자 정관의 변경 나오죠? 이거는 총회만이 하는 거 대의원이 못하고 원래 대의원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인데 아무리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대의원회가 대신하지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정관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이야. 실시 계획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변경.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환지 계획의 작성이야. 6호의 환지 계획 작성.
그 다음에 9호에 조합 임원의 선임 있지? 요거 별표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걸려 여러분들 거의 다. 조합 임원의 선임. 10호 조합의 합병 해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회만이 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못하는 건데 조합 임원의 선임 나오잖아요. 자기는 앞에 자만 따서 외웠거든. 첫 자가 조자가 나와. 그런데 조합 임원의 선임을 안 내. 이사 선임, 감사 선임으로 내. 이자나 감자는 없었거든. 근데 기출 문제에서 조합장 선임은 낸 적이 없어. 앞에 첫 글자가 같아. 그래서 맞출 거라고 본 거야. 출제한 교수. 그래서 이사 선임이나 감사 선임으로 나옵니다. 예. 올해가 이거 시험 나올 순서가 됐거든. 예. 자, 거기까지 보고 다음 페이지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27회 때 기출 문제 하나 보겠어요.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조합. 전부를 환지의 방식에 갈 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아. 조합 설립할 때 7명 이상 정관 작성인데 갑자기 5명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고민하다 2번 찍은 사람 있잖아. 안 돼. 7명. 지정권자의 인가받고.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돼야 된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해서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해야지. 그래야지 국가나 지자체도 동의권 행사할 거 아니야. 4번 틀렸고.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임원 겸지 금지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법 다 끝나고요. 이제 정비법 앞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좀 난이도 높은 부분이 있죠. 이번 달에는 난이도 높은 부분까지 샅샅이 공부를 다 합니다. 맞죠? 특히 건축법하고 주택법은요. 이번 달에 샅샅이 공부를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거 나오면 이제 추록 만들어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결석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결석만 안 하면은 나머지는 제가 다. 그래서 결석만 안 하고 학원 나왔다. 수업 시간에 설사 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꿈속에 제가 찾아 들어가서 하나 암기시켜 나올 거야. 그리고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도 하나 외우게 하고. 근데 결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가정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꼭 나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